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 가을 초입부터 그린어랩은,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것, 트리에이드 EMR을 기반으로 해서, 센서 확장 및 디지털 트윈까지, 플랫폼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요 실물들을 들고서 저희가 아프리카의 2개국, 그 다음에 유럽의 1개국, 그리고 동남아 권역의 2개국 정도로 하면서 이제 다양한 권역과 함께 협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꽤 많이 얻어진, 뭐랄까, 인사이트,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가 뭐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는 특히 탄소 중립 측면에 있어서 국가적인 기여를 이제 글로벌 기구의 그 리더십에 맞춰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권역이 됐든 아프리카 권역이 됐든 동남아 권역이 됐든 북미 권역이 됐든 공통적으로 확실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현실적 그 충격이 굉장하고 그것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위기 자체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범정부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위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환해서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탄소 관련 인센티브를 서로 교류하고 또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위기 역시도 비용으로 치환이 되고 그 비용은 곧 누군가의 매출로도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많은 시간 공부 그리고 또 많은 시간 준비를 통해서 나무의사라는 영예로운 면허증을 갖게 되는데요. 이 외의 것들을 단순히 이게 뭐 나무회사라는 제도권 밖에 있는 일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는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면 나무회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올해 우리 3월에 영남권에서 커다란 산불이 났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잦아질 거고, 불과 이번 주에도 또 이제 강원도 권역에서, 경북 권역에서 산불이 또 발생하기도 했었었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더 작게, 또 규모가 작아지고 미리 예방적인 선제적 차원을 제도로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불을 또 누가 막을 길이 없을 것이며, 또 하염없이 더워지는 일 자체도 또 누가 막을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자연적인 재해를 가져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양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또 첨언을 드리자면 영남권 산불 지역 피해 현장에 지난 11월 초중순에 다녀왔었었는데 현장은 뭐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을 댕강댕강 다 모두 잘라버리는 일들로 처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다시 한번, 성목들을 식재를 하겠지만, 그 역시 또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세금의 일환으로 또 지원이 되는 일이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도 몹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토양 성분의 변화들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따라오는 것들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뭐 병해충의 발생 속도도 이르게 특정 병해충이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이미 여실히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고의 리스크, 그 다음에 인프라의 손실은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이 되면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금이 불필요하게 어쩌면 사용되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국, 기후변화 상태에서의 나무의사라는 어떤 이 직업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단순히, 뭐랄까, 나무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무의 피해를 제거하고 나무가 제대로 생육할 수 있게 하는 본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상황, 기후변화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역시 선진권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권 국가들, 그리고 제3세계로 분류되는 국가들 역시도 굉장히 강력한 표준 하에서 모든 작업을 아보리스트 혹은 트리 서전 혹은 랜드스케이프 익스퍼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 오늘 이전까지로 본다면 뭐 병충해, 그다음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떠한 그 피해를 치료하는 것, 그다음에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고 현장에서 판별된 내용으로 진단 처방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도상 개별나무 중심으로 뭐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부터 이해를 한다면 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진단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구조, 그다음 최종적으로 범지구가 함께해야 될 이 탄소 관리 측면이 강화가 돼야만 또 도시 생태 구조가 인간의 삶의 영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라는 구조는 나오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유럽 권역이라든가 아프리카 권역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선도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례들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답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부분인 건데, 과연 세계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나무 회사는 어디까지 확장 가능한가? 그리고 국제 협력과 이 시장 기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영어에 대한 혹은 또 외국어에 대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넘어야 될 바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AI 시대에서는 직접적인 그 즉시 의사소통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도 뭐 한 1, 20초 내에 서로 의사소통의 지연이 있을지언정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AI 덕분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누구라도 어쩌면 이 글로벌 영역은 충분한 진입에 대한 시장, 도전에 대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본다든가 유럽 권역, 특히 북유럽 권역들, 동토의 땅들을 가본 결과 느끼는 거는 문제가 동일해요. 도시의 가로수는 왜 갑작스럽게 이런 해충이 발생을 하는가? 도시의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그루당 연간 200달러 이상씩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과연 합당하게 지출을 하는 것인가? 제도를 바꾼다거나 방법을 바꾼다면 이 비용을 절약하고 그 절약된 비용으로 다른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은 제3세계가 되든 OECD 선진국이 되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라고 지칭될 수 있는 것들은 일부 수종이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는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100% 가깝게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량이 지난 2018년부터 혹은 그 이전 뭐 이제 식물보호, 식물의사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온 역량 자체가 과연 이 국가 내에만, 대한민국 내에서만 머무르는 게 타당한가? 이런 질문도 스스로에게는 또 하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너랩은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케냐가 보유하고 있는 국영민영 농장, 커피 농장 7개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커피나무 전용 관리 플랫폼을 어,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 그 사용을 하는 구조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쌀을 수매해서 그 수매한 쌀 비용을 농부에게 전해드리고 또 정부는 그 쌀을 민간에게 판매를 하거나 수출을 하면서 또 이 이제 이익을 실현을 한 뒤 거기서 넘치는 이익 중의 일부를 또 농부 쪽으로 환원을 하는 구조인데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 수출 품목이 커피와 차 종류입니다. 한 개의 농장, 아까 제가 케냐에는 7개의 농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영민영. 한 농장에 보통 커피나무가 200만 그루 정도가 있고요. 이 200만 그루 정도를 관리하는 농장에는 농부가 약 3만 분 정도 계세요.
그럼 200만 그루를 3만 명이 관리를 하는 셈이죠. 그리고 그 200만 그루는 각 농부별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커피나무의 그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가 뭐냐면 케냐는 글로벌로 보게 되면은 1등이 브라질, 2등이 베트남, 뭐 그 이후로 쭉 많은 나라들이 커피벨트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데 케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보게 되면 20위에서 2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반면 케냐의 커피 품질은 전 세계 커피 품질 대회에서 1등에서 3등 사이를 늘 휩쓰는 굉장히 고품질의 커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커피 품질의 현실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커피 수확량의 결과가 고르지 않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죠. 그거는 직결이 됩니다. 지금 농부의 수입으로 직결이 되고 국가의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액으로도 임팩트가 명확하게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케냐가 가고자 했던 방법은 모든 걸 이제부터는 좀 기록하면서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자.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개선하면서 생산량을 계량화하고 훨씬 더 많은 양을 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든 다음 농부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나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록을 합니다. 종이와 칠판, 그리고 사진으로 기록을 하죠. 근데 그 기록을 일괄로 그 저장해서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페이퍼 종이를 들춰봐야 하고 사진을 찾아봐야 하고 칠판에 적었던 내용들을 또 기억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대응이 늦어지죠. 그다음에 이게 이 규모 자체가 200만 그루라고 하면 축구장 한 1, 20개까지도 크게 확장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이 거의 뭐랄까 굉장히 대형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선 일관된 하나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농장 전체가 초토화가 될 정도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커피는 공정무역 대상의 일원이므로 유통관계에서도 굉장히 투명한 요건을 유지해야 되는 국제적인 조약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린 소똥을 쓴다던가 말린 닭똥을 파쇄해가지고 이 커피나무 주변에다 뿌린다든가 이러한 구조로 업무를 하다 보니 굉장히 효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민간의 노력 아니면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즉시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냐에서는 커피가 국가가 이제 우선하는 수출 1위 품목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비용을 벌어오는 구조인데 이 병해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생태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로 나라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는 요건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어랩이 케냐에 있는 정부 기관 일부와 그다음에 민간 기관 일부와 함께 약 한 2개월 반, 거의 3개월 정도 걸려서 커피나무 전용 기록, 진단, 처방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충분히 그리고 약 거의 30편에 달하는 논문 구조를 파악하고 현지에 있는 커피 전문가들과 함께 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확량이 떨어지면 가계소득이 떨어지고 가계소득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가 휘청인다. 결국은 생계 기반이 커피나무가 죽게 되면 생계 기반이 붕괴가 된다라는 건 거죠. 케냐의 인구는 700만 명을 조금 상회하거나 700만 명을 조금 하회합니다. 그런데 각 농장당 3만 명이면 37에 21, 거의 한 주변 관계자까지 해서 한 30만 명 정도가 전체 인구의 30만 명 정도가 이 커피 농장에서 일을 보고 생계를 가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보편적인 면허나 아니면 보편적인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와 같이 나무의사 제도나 아니면 조경 전문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즉 나무를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제도는 유럽이나 유엔의 환경 표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어랩이 커피나무 전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는 유럽 환경의 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 도전 과제를 맡게 됐죠.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해서
나라는 아프리카지만 제도는 유럽 권역의 제도를 반영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적인 요건이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또 주요하게 들여다볼 만한 일입니다. 현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면허증이 없거나 자격 인증이 우리와는 좀 다른 체계에서 그냥 일반 민간인, 농부 전문가로서 일을 하지만 그것을 아우르는 제도는 유럽향이다라는 것은 커다란 괴리감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만큼 이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원조의 방법을 통해서 제도까지도 함께 지원이 되다 보니 어쩌면은 일시에 몇 배의 점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전후의 우리나라 그리고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각 제도 확립 자체를 서구권의 영향으로 받아서 뭔가 좀 더 빠른 발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어쩌면 아프리카 권역에 있는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좀 빨라지게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바로 지금 요 우측 화면에 보이는 게 아프리카의 가오 아프리카 농장에 있는 3만 명의 농부 대상으로 만들어낸 플랫폼의 이제 일부 로켓필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관리하는 나무의 그루스와 거기에서 처치했었던 농약제나 아니면은 비료제들까지도 함께 분출되는 양을 함께 기록을 하게 해서 한 농부가 몇 개의 나무를 관리하고 얼마만큼의 출하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수익 분배까지도 가능하게 되느냐라는 구조를 포함하게 되는 굉장히 농장 중심 그리고 커피나무에 직결되어 있는 기능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 진단되는 내용들은 다음 주가 되네요. 인천광역시에서 국제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벌써 5년 차 되는 굉장히 커다란 국제 행사입니다. 이 안에 이 아프리카 국영농장 및 민영농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현지의 사례를 어떤 식으로 나무를 관리하고 처치하고 수확량을 늘려가면서 각 농부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환원하는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나무의사 규모나 나무관리 전문가를 앞으로 키워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장이 열렸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영어는 잘 못하더라도 아프리카 현지 말은 잘 못하더라도 가서 우물 파주고 집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남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린어렉과 함께라면 아프리카 현지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탈 수 있다. 이런 뭐 이를테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충분한 개연성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서 함께 뭔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 또 함께 사용되고 있는 저희의 확장적인 요건인 건데 핀란드에서 열렸던 유럽 최대의 이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행사장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는데 거기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이 지금 왼쪽 화면 나무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의 어, 토양 성분 모니터링 센서입니다. 이건 지재부나 아니면 뿌리 부위 근처에 약 한 25cm 깊이로 심어두면은 자동으로 9개의 값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보통 이런 센서들이 저는 국내에서도 뭐 그 해외에서도 대형 농장 중심으로 대형 밭농사나 대형 논농사 중심으로는 쓰이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목 관리나 숲 관리 측면에서 이 센서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렇게 고가인지 미처 몰랐던 부분을 이번에 해결을 하게 됐고 이 그리너랩의 센티넬 센서가 결국은 동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잡림 지역 내에서 EMR과는 별도로 토양 성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의사의 판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목 관리나 환경 관리 전문가들의 판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하나 이것 역시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남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함께 국내 사업에서도 혹은 염두에 두신 해외 사업 번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를 좀 더 연계해서 보자면 커피나무는 3년 정도 되면 충분한 성목이 되어서 커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3에서 5년 뒤가 되게 되면 시들시들해지고 그 이전에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커피나무를 베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커피나무를 베어버리고 나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것을 바이오 숯재재로 다시 치환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즉 커피나무 한 2년에서 3년짜리 성목이 내보내는 산소는 1년간 한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소나무 한 10년짜리까지 키울 때까지 두고 보면 소나무 성목 한 10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내보내는 산소는 1년간 비용으로 치자면 한, 한 2,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5,000원에 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요. 그러면 10년 동안 키워서 2,000원, 3,000원을 버는 것보다는 3년 내에 300원, 500원을 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이제 그 주식 막 시장에 가게 되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농장이 200만 그루의 커피나무 2년, 3년짜리 성목들이 내보내는 이 산소 규모 치환 비용이 소나무를 많이 오래 키워서 내보내는 치환 비용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커피나무는 두껍지도 않고 잘 마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금방 훈증기에 넣고 쪄가지고 고열을 가해서 숯제제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 이 숯제제를 다시 커피 농장으로 들고 와가지고서 일종의 뭐랄까, 어, 공기를 맑게 한다던가 아니면 물을 조금 더 빠르게 뭐랄까, 어, 투과시켜서 맑은 물로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역할로도 사용이 돼서 단순히 커피나무를 잘 키우고 생산량과 품질을 유지하거나 증대하는 것을 넘어서 커피나무가 죽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바이오 수치로 바꿔가지고 다시 커피 농가로 돌려서 환원되는 구조로 해서 생태계에서 농부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고 국가 역시도 그 안에서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가로 가게 되고 이 모든 서클 내에서는 결국 나무의사나 이제 환경 전문가들이 모든 판별을 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지난 9월에 찍어가지고서 제가 찍어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그냥 이렇게 나무 탁자 곁에서 칠판을 앞에 두고 농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 명의 뭐랄까 슈퍼바이저 관리자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이제 각 계절별로 어떠한 이 함량이 들어있는 제재를 통해서 커피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가를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뭇 이 사진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 70년대를 흑백으로만 전환하면 70년대를 보는 느낌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의견을 짜내지만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전산화돼서 앞서 보셨던 어플리케이션, 그리너랩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록이 되면 이분들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훨씬 더 효과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구조가 되고 이 안에서 판별하고 결정을 내리고 처치할 수 있는 행위는 결국은 나무의사,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 한국에만 머물 필요가 어쩌면 일견 없지도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결심도 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무의사란 결국 생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경제 부흥을 위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 요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병의 해결을 하던 기존의 역할에서 생산 상승을 이끌어오고 EMR을 통해서 그린월의 트리에이드와 같은 EMR을 활용을 해서 활착화시킨 이후 농장의 표준화를 통해서 커피의 생산성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고 탄소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면서 분별한 뒤에 이 요건을 현금화로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 거죠. 결국 의사가 기존의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고 개선하는 역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요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지에서는 나무 의사가 아니어도 좋으니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그린업랩에게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큰 과제를 국가 단위의 과제나
아니면은 이 지방정부 단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히려 조심스럽게 우리나라 전역에 계신 또 지금 현재 오늘 이 웨비나에 들어와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 한번 어떠한 식으로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의견이라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올해 12월 13일 날 그린널의 남의사 홈커밍 데이 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동남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온 다습합니다. 특히 곰팡이성 병해가 맹그로브 트리나 팜트리, 파몰리브 트리로 확산이 굉장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같은 경우는 고무나무, 그 다음에 파몰리브 나무, 맹그로브 나무가 자연자원이면서 동시에 경제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번지게 되면 너무 울창한 숲이고 농장이다 보니 사람이 범접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데 한 번 고온다습한 이 환경 내에서 발견된 곰팡이성, 세균성 질환은 폭발적으로 한 기업 자체, 한 고무 생산 기업 자체를 망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거나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즉, 즉시 선제적인 진단과 처방이 없으면 1, 2주 만에 농장 전체에 감염되고 생산량 저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아이러니하게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내보내는 나무의사, 아보리스트 자격이 유럽향 인증으로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대학과 연구기관 인력들이 현장으로 투입이 되고 말레이시아도 그것과 동일한 이 상황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상당 부분 경험 기반의 진단을 갖고 가게 되는 건 거죠. 거기서도 충분한 변이가 일어나고 굉장히 빠른 변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기반에서 진단을 하고 누적된 정보를 또 뒤늦게 찾아보다 보니 오진율이 상당합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경험이 충만하시고 굉장히 높은 그 신뢰도를 갖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미 전산화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즉시 파악하고 즉시 처치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 아무리 수종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개론 구조의 끝을 찾아본다면 모든 나무도 몇몇 개 안 되는 뿌리에서 분화돼서 나온 생태 변화이므로 충분히 우리나라의 나무 선생님들께서 동남아 권역에 굉장히 고비용의 업무 현장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사라왁주는 흔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코타키나바루가 있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말레이시아 최대 부유주인데요. 이 안에서 환경 모니터, 대기 모니터와 함께 수질 모니터, 그리고 토양 모니터, 수목 모니터링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단과 처방과 결과를 보게 되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산화되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그 모인 데이터 기반으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몇 안 되는 나무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영역을 진단하게 됩니다. 즉, 뭐, 한 서너 명, 뭐, 많아도 100명 미만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도 거기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무, 200만 그루 저리 가라의 나무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 나무들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모든 나무를 일괄 진단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치도 힘들고요. 대신에 전산화되어 있는 자료, 즉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트리에이드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둔 후 일괄적인 패턴을 그리너랩 AI를 통해서 도출을 한 뒤 나무의사 선생님들이 몇 가지 이제 시약 기반 혹은 시료 기반의 검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면 일괄 처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나무의사의 역할과 다르지 않아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처치를 한다는 건 다르지만, 동일하지만 어떠한 장치와 어떠한 시스템 플랫폼 구조에서 하느냐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는 선제적이고 선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남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현장에서는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경험적 요건이 훨씬 더 길고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동남아는 아프리카의 기와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산업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커피나무도 역시 케냐 입장에서는 산업이지만 고무
라텍스, 종이, 열매 중심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대형 산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방 중심의 산업으로서의 나무의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성장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 부국의 여건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국가적 아젠다가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현재 병의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간다라면 결국은 데이터가 제일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 요소인 거고, 그 안에서도 역시 그리너랩의 역할이 충분히 부각이 되었고, 역시 이러한 곳에 적은 나무 의사가 판단해서 더 많은 나무를 처치해야 되는 이 현장에선 우리나라의 나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이 되는데요. 유럽은 훨씬 뭐랄까요?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정책과 보험과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로수 위험성 평가를 지자체별로 늘 시행을 하시고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경험을 해오시고 계시는데요. 전복 사고를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 보고 이것은 전복이 됐을 경우에 중앙정부의 책임이냐, 지방정부의 책임이냐, 민간 중에서도 사람의 책임이냐, 아니면은 건물주의 책임이냐, 아니면 자동차주의 책임이냐 등으로 배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한 뭐랄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를 특히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이 수목 자체를 공공 인프라와 동일한 법적 취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요건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요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럽 권역은 나무는 공공 인프라와 동일하다. 법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공공 요건들이 데이터 기반에서 관리되므로 데이터 기반 리스크 스코어를 낮추거나 높이는데 공무원의 KPI가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보기에는 선제적이고 뭐랄까 선진국처럼 보입니다만 결국은 이 OECD 국가 상위 뭐 20개 국가들 이 국가들은 이미 자연자원 자체를 공공자원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법제도적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놨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그러한 모델까지도 끌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역시도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걸 보면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는 사진은 저인데요. 이 타피오라는 어, 핀란드 정부의 산림 관련, 수목 관리 관련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그 제도를 모든 지방정부 권역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제도와 관리 역할을 만들어내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기관과 이제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핀란드 역시도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국가 GDP로는 우리가 한 5배 정도 높지만, 핀란드의 개인 GDP는 우리나라의 개인 GDP보다 한 6배 정도 높은 굉장한 선진국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나무에 대한 의료 정보나 진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핀란드는 자일리톨,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일리톨을 갖고 있는 자작나무, 그리고 소나무 중심, 전나무, 삼나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숲이 빼곡하고 울창하다 보니까 그룹, 집단목으로는 관리된 정보가 있지만 개별목으로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보편적 데이터가 부재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는 법제도적으로 한 나무에 하나의 진단서와 하나의 처방전이 법제도적으로는 발행이 돼야 된다. 하여 우리는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양의 개별 나무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거시적인 그룹, 집단목에 대한 데이터는 강점이 되지만 개별 나무 관리 측면에 있어서 도시공원이나 도시에 있는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될 건지 이것을 이제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산림청은 집단목, 거시 산림 데이터는 우리가 뭐 상당히 세세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통계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개별 나무의 강점을 가진 반면 핀란드는 거시적인 산림 데이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도 자일리톨이라던가 아니면은 종이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건축자재를 만든다라는 핀란드의
수출 환경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도 핀란드는 이제 개별 나무만 이제 데이터만 확보한다면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예산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요건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핀란드의 타피오는 우리나라의 산림청과도 많은 이 업무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그리너랩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기도 합니다만, 사피오 자체 내에서도 한국의 나무의사 제도를 모방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혹시 이 내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웨비나에 계신 분들 중에 나무의사 협회에 계신 임직원분들이 계신다면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핀란드의 국가기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나무의사 제도와 역할을 수출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피오는 역시 선진국답게 AI를 무조건 써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설령 틀리더라도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연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년 걸릴 문제가 아니고 즉시 AI를 적용한다라는 게 이 기관의 뭐랄까요, 선제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또 그리너랩이 또 효과를 입증받게 되기도 했고요. 결국 이 국가에서는 수목 관련 전자 의무 기록 플랫폼과 함께 디지털 트윈, 즉 디지털로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시공원, 가로수 환경, 그 다음에 일부 삼림 환경을 디지털로 그대로 1대1 복사를 해내서 위험 수목을 지도화하고 재검 및 치료의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도시 예산을 최대 한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움직여 가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이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너랩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 또한 선진된 뭐랄까 제도적인 요건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고요. 결국 유럽에서의 나무회사의 정의는 수목 안전 책임 컨설턴트, 즉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 역시도 매년 하는 것들이 가로수 위험성 평가라면 이 경험은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해오신 내용들은 결국 위험 수목을 스코어링을 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고 EMR에 기록을 해서 트리에이드에 기록을 해서 최종적인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위험 수목 지도화를 통해서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에 대한 재분배와 효과적인 곳으로의 우선 결정을 끝내는 것이 이제 유럽 권역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의 나무의사는 충해를 관리하는 의사는 기본이거니와 생태, 경제, 탄소까지 다루는 포괄적인 직업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굉장히 주요하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되고 그만한 가능성과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직업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종이에 쓰시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해 오시고 직접 옮겨 쓰면서 또 다른 이제 뭐랄까 그 기억들을 소환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시겠지만,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중앙의 한 군데로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여타의 심지어 아프리카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동남아는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유럽은 오히려 그것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거나 뒤처지지 않았는데 현장에서의 작업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GIS, IoT, AI를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전산화 시키셔야만 좀 더 이런 포괄적인 영역까지도 즉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경험적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경애나 임상 경험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현장 기술이나 처방에 대한 구조 역시도 우리나라 제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이것들이 이제 템플릿화, 이제 양식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앞선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ISA,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이제 수목관리 전문 기구가 만들어낸 표준화 기술 역시도 우리가 일부 선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강점, 현장으로부터의 강점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전산화되어 있는 이제 수목용 전자 의무 기록 플랫폼을 활용을 하셔야만 이제 글로벌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전산화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그쪽의 정보와 통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프리카는 생산성과 탄소 중립, 그리고 동남아는 선제적인 예방 기반, 그리고 수목 의무 기록을 전산화한다라는 거. 유럽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험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도시 숲 생태계나 산림 생태계를 쌍둥이로 찍어서 전산화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간다. 이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공부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리너랩과 함께 고민하신다면 오히려 용이한 판로 그리고 영역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지막 장 여기에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열렸었던 유럽 최대, 세계 3대 이제 중소기업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한 100개가, 160개가 넘는 기업들을 제치고 상위 3개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린테크 기술에서는 저희가 유일했고, 국내 기업으로는 저희가 유일했습니다. 이 모두 지난 1, 2년간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오고 많은 피드백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스위스의 이제 정부 기관이 환경 및 이제 기업 육성 전문 정부 기관이 저희를 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유럽 지역에 거점을 두고서 저희가 연구 및 이제 사업 확장을 꾀하면서 여러 국내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분명히 만들어서 한번 나눠서 알려드릴 수 있는 구조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